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29년 동안 세자로 국정을 직접 배운 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고 직접 최첨단 무기를 설계했으며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즉위한 지 겨우 2년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등에 난 종기 하나 때문에요. 말이 됩니까? 어떤 역사가는 이것을 단순한 병사라고 정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반드시 묻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조선 왕실에서 가장 촘촘한 유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최고의 어이들이 곁에서 지키는 왕이 종기 하나로 그렇게 허망하게 갔단 말인가?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의문스러운 죽음, 문종의 최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는 흐른다입니다. 흔히 우리는 문종을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단종만 남기고 일찍 죽은 약한 왕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문종, 본명 이향, 1414년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의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어 무려 29년간 세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 세자 생활이었습니다. 실록과 야사를 종합해보면 문종의 외모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수염이 풍성해서 신하들 사이에서 조선의 관우라는 별명이 돌았다고 합니다. 무예도 출중해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고 학문은 물론 그림과 음악까지 두루 능통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내 아들이 나보다 낫다고 자랑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성격도 특별했습니다. 왕이면서도 권위로 아랫사람을 누르지 않고 신하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토론을 즐겼습니다. 한 번은 경연에서 신하가 왕의 견해에 강하게 반박하자 다른 왕들 같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됐겠지만 문종은 오히려 박장대소하며 경의 말이 옳소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권위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군주였습니다. 세자빈 자리를 노리는 다른 세력의 음모였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문종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2번의 이혼 끝에 마침내 찾아온 인생의 빛이 바로 현덕왕후 권씨였습니다. 문종은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권씨는 총명하고 인품이 고왔으며 문종과 마음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야사에서는 문종이 밤늦게 책을 읽다가도 현덕왕후의 처소를 찾아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즐겼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하늘은 너무 짧게 허락했습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바로 다음 날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1441년의 일이었습니다. 야사에서는 문종이 현덕왕후의 빈전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며 식음을 전폐했다고 전합니다. 신하들이 억지로 수라를 올리면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하죠. 이 깊은 정신적 충격이 이미 마음의 상처가 겹겹이 쌓인 그의 몸속에 병의 불씨를 심어놓았습니다. 이제 문종의 진짜 면모를 살펴봅시다. 문종에게는 문이라는 묘호가 붙었지만 사실 그의 진가는 오히려 무에 있었습니다. 세종시대의 여진족과 왜구를 벌벌 떨게 만든 조선 군사력의 핵심 설계자가 바로 세자 이향, 즉 훗날의 문종이었거든요. 여러분, 화차를 아십니까? 임진왜란 하면 변이 중에 화차가 유명하지만 그 원형을 최초로 창안한 사람이 바로 문종입니다. 세자 시절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화약 배합 비율까지 손수 실험하며 완성한 문종화차는 한 번에 신기전 100발을 연속으로 날려버리는 오늘날로 치면 다연장 로켓포 수준의 무기였습니다. 15세기 조선 땅에서 만들어진 무기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죠. 문종은 실제로 화약의 성분과 배합 비율을 꼼꼼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병조에 올렸다고 합니다. 왕의 자질만으로 따지면 조선 역대 최고 중 하나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하고 탁월한 왕이 왜 즉위 2년 만에 무너진 걸까요? 1450년 드디어 왕위에 오른 문종. 그런데 즉위와 동시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세종대왕과 어머니 소헌왕후가 잇따라 승하자
문종은 유교적 효의 극단을 몸소 실천합니다. 3년상 기간 동안 고기를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죽으로만 끼니를 때웠습니다. 신하들이 건강을 걱정하며 간곡히 만류했지만 문종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어찌 게을리하겠소 라는 한마디와 함께요. 그 결과 체력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이미 마음의 상처로 약해진 몸에 결정타가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52년 문종의 등에 종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당시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균성 감염에 해당하는데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폐혈증으로 발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들 중 종기로 고생한 이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어이의 치료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문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물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어의 전순애. 세종 때부터 왕실을 돌봐온 당대 최고의 의원으로 사실상 문종의 주치의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종은 떨리는 손으로 12살 어린 세자 홍이, 훗날의 단종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부디 지켜주시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명입니다. 왕이 임종을 앞두고 신하들에게 후계자를 부탁하는 이 유언은 문종의 간절한 부성애인 동시에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의 눈빛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야망을요. 평소 수양이 날마다 무예를 연마하고 자신만의 인맥과 세력을 조용히 넓혀가는 것을 문종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정 이전에 왕으로서의 본능이 경고를 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아들을 맡긴 이 마지막 선택이 오히려 수양대군에게 외척과 간신배들이 어린 왕을 조종한다는 반역의 명분을 정당화해주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종의 선한 판단이 결국 아들의 비극적 운명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52년 5월 14일, 조선의 찬란한 태양이 39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2년 4개월이었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서거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피땀으로 쌓아올린 조선 황금기의 마지막 장이 닫히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의 서막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궁궐 담장 너머에서는 수양대군의 칼날이 차갑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문종이 딱 5년만 더 버텼더라면, 아니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화차와 오이진법으로 강군을 완성하고 세종의 문화 황금기를 이어받아 두 번째 전성기를 열었겠죠. 조선의 역사는 피가 아닌 번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뼈아픈 만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관들은 문종의 죽음을 기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임금이 어질고 명철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예학에 정통하였으니 진실로 태평성대를 이룰 자질이 있었다. 하늘이 어찌 이리 무심한가. 사관이 이처럼 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역사가 언제나 윤리도덕대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문종의 죽음은 너무나 냉혹하게 보여줍니다. 완벽했던 왕 한 명의 이른 죽음이 수십 년 뒤까지 이어지는 피해 역사를 불러왔으니 말입니다.